반갑습니다. 백세아담입니다. 조선의 깊은 어머니의 어둠 속으로 사무제가 들어갑니다. 채 끝나기도 전에 안채를 차지한 의문의 첩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처럼 감추며 두려워하던 12폭 병풍, 그 뒤편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여인의 한 맺힌 비밀이 오늘 밤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 병풍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오늘 밤 함께 들여다보시지요. 동짓달 찬바람이 사랑채 문풍지를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본처의 사무제를 마친 지 사흘째 되던 그날, 이 진사댁 안채에는 향내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기씨 소원은 상복 자락을 여미며 사랑채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낡은 12폭 병풍을 옮기려던 참이었지요. 그게 무엇을 하는 게냐? 아버지 이 진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손수 병풍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원은 그 뒷모습에서 낯선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리 겁을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래가 지난 아침 안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첩권 씨가 정실의 예로 인사를 올리는 자리였지요. 붉은 치마 자락이 마당을 스치는 소리마저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원은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 다른 이가 앉는 것을 사무제의 향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권 씨가 고개를 들어 소원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입가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러나 소원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것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늙은 유모 박 씨가 소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기씨, 저녁 진지가 식었네. 박 씨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원이 수저를 들지 않자 유모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소원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지요. 마님 가시고 아기씨 혼자 남았다 생각 말게. 내 눈이 여기 있느니. 짧고 단정한 그 말투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권 씨는 안채의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아침 권 씨는 유모를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아기씨 방이 안채와 너무 가깝구나. 행랑채 쪽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 듯하다. 유모의 낯빛이 굳었으나 말을 거스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원의 세간이 하나둘 행랑채로 옮겨졌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원의 손끝이 문설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잃은 것에 이어 이제 자신의 자리마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소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풍이 있는 방 앞에 이르러 문틈으로 안을 살피려는 참이었지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원은 얼어붙었습니다. 돌아선 자리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짙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저 병풍 근처에는 얼씬도 말거라. 다시는. 낮게 가라앉은 그 음성이 소원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유모 박 씨가 행랑채로 소원을 찾아왔습니다. 등잔불 하나 없이 어둠 속에 앉은 유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아기씨 어머니는 그리 쉽게 가실 분이 아니었네. 소원의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모,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씨는 대답 대신 소원의 손을 꼭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만이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를 대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원은 홀로 마당에 나와 서리 내린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병 때문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병풍 속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가? 소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낮지만 또렷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원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딸이었으나 그 속에서는 이미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더랍니다. 권 씨가 안채 살림을 맡은 지 한 달, 친모 최 씨의 발걸음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본디 안채 친모는 바느질과 옷감을 관장할 뿐이었으나 어느새 곳간 열쇠까지 최 씨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었지요. 늦은 오후 권 씨의 방에서 낮은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님 자리가 이리 편해지신 것도 다 제 덕 아니겠습니까? 최 씨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뼈가 있었습니다. 권 씨는 대답 없이 찻잔만 매만졌으나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더랍니다. 최 씨에게는 16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디 친모의 자식이면 행랑채에서 잔심부름이나 할 처지였으나 그 아이는 언제부턴가 서당 훈장 앞에 버젓이 앉아 글을 배우고 있었지요. 마당을 지나던 소원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곁에 있던 계집종이 소곤거렸습니다. 친모 아들이 어찌 저리 대접을 받는답니까? 소원은 답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물음표가 새겨졌습니다. 한식 제사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지방을 붙이던 유모 박 씨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제상 위 나무를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린 한마디가 소원의 귀에 스쳤습니다. 언니 편히 잡수시게. 소원은 놀라 유모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모, 방금 뭐라 하였어? 박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네. 늙으니 헛말이 나오는 게지. 서둘러 고개를 돌리는 그 뒷모습에서 소원은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음을 처음으로 확신하였습니다. 며칠 후 권 씨가 소원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다과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자리, 권 씨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아기 씨도 이제 이 집의 딸이니 나를 어미로 여기고 의지하시게. 소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찻잔을 내려놓는 소원의 눈빛에는 순종과는 거리가 먼 냉정함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권 씨 역시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실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 좁은 방에서 유모가 소원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빗질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던 중 소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모는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어? 박 씨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기 씨 어머니가 시집 오시던 그 해부터였네. 그러고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그 침묵 속에서 유모가 단순한 종의 신분만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을 품게 되었더랍니다. 권 씨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래된 옷가락지 하나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자 재빨리 반지꼬리 밑에 감추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최 씨였습니다. 그 가락지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습니까? 최 씨의 말에 권 씨의 낯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일은 다시 꺼내지 말게. 낮게 억누른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과거의 그림자가 두 사람을 잇고 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소원은 행랑채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유모의 헛말, 친모 아들의 특별한 대우, 아버지가 감추는 병풍까지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소원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소원은 겉으로 순종하는 딸의 얼굴 뒤에서 조용히 진실을 쫓기 시작하였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소원은 몰래 사랑채 뒤뜰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병풍방을 들여다보고 나온다는 것을 알아챈 지 사흘째였습니다.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긴 채 기다리자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고는 몇 번이고 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원은 숨을 죽인 채 그 열쇠의 위치를 눈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를 손에 쥔 순간이었더랍니다. 그 무렵 저작거리에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이 진사댁 안채에서 일하던 여종 하나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는 이야기였지요. 물지개를 지던 하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을 우연히 들은 소원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여종이 원래는 친모 최신의 먼 친척이었다지. 소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친모 최 씨와 사라진 여종 사이에 무슨 끈이 있는 것인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권 씨는 그날 오후 갑작스레 소원을 다시 안채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과상도 없이 서늘한 낯빛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아기 씨, 요즘 부쩍 밥마실이 잦다고 들었네만. 소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고개를 조아리며 답하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뜰을 거닐었을 뿐입니다. 권 씨는 한참 소원을 바라보다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몸가짐을 삼가시게. 이 집안엔 함부로 들쑤셔서 좋을 것이 없는 일들이 있느니. 그 말 속에 숨은 경고가 소원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유모 박 씨가 소원의 방에 조용히 들었습니다.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아기 씨, 오늘 마님이 부르셨다지. 소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을 사리게. 지금은 때가 아니네. 소원은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모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야?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 박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낮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 다 말할 것이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 완강함의 소원은 더 캐묻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후 서당 앞을 지나던 소원은 최 씨의 아들이 훈장에게 특별히 종이와 붓을 하사받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느 친모의 자식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대접이었지요. 소원은 그 길로 늙은 친모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계집종 하나를 붙잡고 슬쩍 물었습니다.
저 도련님은 어찌 저리 특별한 대우를 받는답니까? 계집종은 주위를 살피며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오나 나리께서 친히 그리하라 이르셨다 들었습니다. 소원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원은 아버지의 서재 근처를 서성이다 우연히 대화한 자락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아버지와 최 씨의 목소리가 낮게 오가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나리. 최 씨의 말에 아버지는 오래 침묵하다 겨우 대답하였습니다. 알고 있네. 그러니 함부로 발설하지 말게. 소원은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모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약속이 존재하고 있었더랍니다. 조여오는 위협과 가문의 내막.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소원의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사라진 여종, 친모의 아들, 아버지가 지키는 병풍, 그리고 유모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죽음과 이어져 있는 것인가? 소원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달빛이 방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낮은 다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첫걸음이 되었더랍니다. 권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하였습니다. 어느 아침 안채로 소원을 불러놓고 단호한 낯빛으로 말하였습니다. 아기 씨도 이제 14, 혼처를 알아볼 나이일세. 하나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남들 눈에 좋을 것이 없으니 당분간 외가 쪽 친척 댁에 가 있는 것이 어떻겠나? 소원은 그 말이 곧 이 집에서 자신을 완전히 몰아내려는 수작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낮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권 씨의 눈매가 순간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모 박 씨가 다급히 소원을 찾아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닫아 걸었지요. 아기 씨, 마님이 벌써 외가에 사람을 보냈다 하네. 다음 달이면 아기 씨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 할 것이야. 소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유모, 이대로는 안 돼. 병풍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만 해.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열쇠는 나리 서랍이 아니라 나리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것으로 바뀌었을 것이네. 내 진작 알고 있었으나 말하지 못하였네. 그날 밤 소원은 결심을 굳히고 아버지의 사랑채로 향하였습니다. 문 앞에 이르러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안에서 낮은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등잔불 아래 아버지의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원은 마른 입술을 축이고는 곧장 물었습니다. 병풍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낯빛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가 그 병풍을 그리 아끼던 이유를 나도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그것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 집안에 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야. 소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대답 대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소원은 그 밤
반드시 병풍을 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새겼습니다. 이튿날 권 씨가 최 씨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아기 씨가 심상치 않게 병풍 이야기를 캐고 다닌다 하니 서둘러야겠네.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마님.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서늘한 확신에 권 씨조차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탁이 이제 본격적인 위협으로 변모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원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중 발밑이 미끄러졌습니다. 하마터면 우물 속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곁에 있던 유모가 다급히 소원의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아기씨, 괜찮으신가? 소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물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끼가 낀 돌은 원래도 미끄러웠으나 오늘따라 유난히 물기가 흥건하였습니다. 유모의 낯빛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이는 그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네. 그날 밤 유모는 소원의 방에 들어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아기씨, 이제는 나도 더는 침묵할 수 없네. 낮은 목소리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오늘 밤 그동안 감추어온 것을 말해줄 것이야. 소원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창밖에서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입을 열려다 말고 문득 바깥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인기척은 다행히 지나가는 하인의 발소리였습니다. 유모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기씨 어머니는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었네. 소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씨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마님은 본디 한양 사대부 댁따님이셨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이곳으로 시집 오신 것이라네. 그때 혼수 속에 넣어온 것이 바로 그 병풍이었지. 소원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병풍 뒤에는 유모가 잠시 말을 끊었다 이었습니다. 마님의 친정에서 보내온 문서가 숨겨져 있네. 마님이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넌지시 이르셨지. 만일 당신 몸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 문서를 반드시 찾아 관아에 알리라고. 소원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문서인데?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네. 다만 그것이 이 집안의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네. 이튿날 새벽 소원과 유모는 아버지가 조회에 나가고 없는 틈을 타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병풍방의 문은 잠겨 있었으나 유모가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던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님이 시집 오실 때 함께 주신 열쇠라네. 나리께서 자물쇠를 바꾸신 줄은 몰랐던 게지.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낀 방 안 12폭 병풍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소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병풍을 조심스레 밀어내자 뒤편 벽에 작은 함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모의 숨소리가 가빠지며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서찰 한 장과 낯선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소원이 서찰을 펼쳐 읽어 내려가던 중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친모 최 씨의 본래 신분에 관한 문서잖아.
노비 문서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권 씨였습니다. 정실 자리를 차지한 첩의 진짜 신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더랍니다. 서찰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권 씨가 본래 최 씨 집안에서 부리던 여종이었으며 최 씨가 그녀를 몰래 양녀로 꾸며 이 집에 들여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최 씨의 아들에게 훗날 가문의 재산 일부를 넘기기로 밀약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지요. 소원은 서찰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최 씨가 꾸민 일이었단 말이야? 유모의 낯빛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모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네 어머니의 이복 언니일세. 소원은 놀라 유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모가 어머니의 언니라고? 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릴 적 집안이 몰락하며 종으로 팔려갔었네. 그러다 마님이 시집 오실 때 당신 몸종으로 나를 다시 사들이신 것이지. 그날 제사상 앞에서 나온 언니라는 말, 그것이 진짜였네. 소원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아기 씨, 유모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 문서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네. 권 씨가 신분을 속인 죄는 밝힐 수 있으나 자네 어머니의 죽음이 정녕 최 씨의 손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증명할 길이 없어. 소원은 서찰과 문서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아야겠지. 두 사람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은 이제 절반의 고비를 넘었을 뿐이었더랍니다. 이튿날 아침 권 씨가 갑자기 소원의 방으로 몸소 찾아왔습니다. 낯빛이 심상치 않게 굳어 있었지요. 간밤에 사랑채 병풍방에 누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만. 소원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으나 겉으로는 태연히 답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권 씨는 한참 소원을 노려보다 낮게 내뱉었습니다. 몸 조심하시게. 이 집안에는 함부로 캐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소원은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친모 최 씨가 은밀히 권 씨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아기 씨가 그 함을 열어본 듯합니다. 권 씨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게 맡기십시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서늘한 살기에 권 씨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이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자라나고 있었더랍니다. 그날 밤 유모가 황급히 소원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기 씨,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하네. 소원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씨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최 씨가 오늘 밤 안으로 아기 씨를 어찌하려는 낌새가 있네. 내 하인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말을 들었어. 소원은 품속의 서찰과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떠나면 저것들을 증명할 길이 사라져. 관하로 가야 해. 두 사람은 서둘러 보찜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뒷문으로 향하던 찰나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이 밤에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아기 씨. 소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의 손에는
낡은 몽둥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순순히 그 물건을 내놓으시게. 그럼 다치지 않을 것이야. 유모가 재빨리 소원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게. 팽팽한 긴장이 어둠 속에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몸싸움 끝에 유모가 최 씨의 팔을 붙잡고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기 씨, 어서 달아나게. 소원은 눈물을 삼키며 담장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유모의 비명 같은 신음이 들려왔으나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담을 넘던 소원의 치맛자락이 기와 끝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소원은 어둠 속 저작거리를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최 씨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즈음 소원은 관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야심한 시각, 사또는 이미 퇴청하고 없었습니다. 소원은 문지기에게 매달리다시피 하였습니다. 제발,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문지기는 난감한 낯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 사또 날이 배울 때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소. 소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을 터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기 씨, 놀랍게도 유모였습니다. 옷자락은 찢기고 이마에 상처가 났으나 살아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유모, 괜찮은 거야?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가 하인들에게 붙잡혀 실랑이 하는 틈에 겨우 빠져나왔네. 소원은 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 두 사람은 이제 문서 하나만으로 사또를 설득해야 하는 더 큰 싸움을 앞두고 있었더랍니다. 이튿날 아침 사또는 관아를 찾아온 어린 소원과 늙은 유모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리 소란이냐? 소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과 노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첩권 씨가 본디 노비 출신으로 신분을 속였으며 그 배후에 친모 최 씨가 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찬찬히 살피더니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구나. 그는 즉시 아전을 불러 이 진사댁으로 사람을 보내라 명하였습니다. 한편 이 진사댁 안채에서는 최 씨가 다급히 권 씨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러나 권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와 도망친들 무슨 소용인가. 애초에 이 모든 것이 자네가 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나.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이용이라니. 나는 자네를 노비 신세에서 건져준 은인일세. 오랫동안 억눌러 온 두 사람의 진짜 관계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권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옛일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어릴 적 자네 집안 여종으로 팔려가 매질과 굶주림 속에 살았었지. 자네가 나를 양녀로 꾸며 이 집에 들여보내며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네. 정실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다시 그 노비 문서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 하였지.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다시 노비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오랜 공포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더랍니다. 권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이제와 발뺌할 셈인가? 권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네. 그러나 마님을 해치려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어. 최 씨의 낯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일은 자네가 몰라도 될 일이었네. 그 말 한마디로 본처의 죽음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최 씨 자신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크게 일었습니다. 아전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 진사댁 첩권 씨와 친모 최 씨는 오라를 받으라. 최 씨는 순간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하였으나 이미 마당을 에워싼 하인들 사이로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권 씨는 오히려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끝이 나는구나. 오랜 세월 짊어져 온 거짓의 무게가 비로소 내려앉는 듯한 표정이었더랍니다. 관아로 끌려간 최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소원이 내놓은 서찰과 문서 그리고 우물가 사건의 증언이 하나둘 맞아 들어가자 결국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본처가 그 문서의 존재를 눈치채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낮은 자백이 관아 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원은 그 말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오랜 물음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최 씨를 본처 살해 및 신분 위조 교사의 죄로, 권 씨를 신분 사칭의 죄로 각각 다스리라 명하였습니다. 다만 권 씨의 경우 처음부터 겁박에 못 이겨 이용된 정황이 참작되어 가장 무거운 벌은 최 씨에게 내려졌습니다. 소원은 관아 문을 나서며 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라기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겠지.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다시 동짓달이 되었습니다. 이 진사댁 안채에는 예전에 무거운 기운 대신 담담한 볕이 들고 있었습니다. 소원은 이제 정실소생의 딸로서 제자리를 되찾아 안채 마루에 앉아 어머니의 위패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에 오랜 설움이 녹아들었습니다. 향 연기가 위로 곱게 피어오르며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이진사는 그날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 진작 알았어야 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되는구나. 소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도 그 병풍의 무게를 홀로 지고 계셨던 것을 이제는 압니다. 부녀는 오랜만에 마주보고 웃음 지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의 병풍 방문도 이제는 활짝 열려 볕이 들고 있었지요. 유모 박 씨는 이제 더는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소원이 관아에 탄원하여 유모의 신분을 되찾아준 덕이었습니다. 아기 씨, 늙은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것인지. 박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한 겸양이 묻어났습니다. 소원은 유모의 손을 꼭 잡으며 답하였습니다. 유모는 내게 종이 아니라 이모였습니다. 이제라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게요. 박 씨의 주름진 눈가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권 씨는 죄가 참작되어 관아에 처분 이후 먼 친정 쪽 고을로 조용히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원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이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또 하나의 가여운 사람이었겠지. 유모가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할 자와 가여워할 자를 가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아기 씨 어머니를 닮은 점이라네. 병풍은 그의 겨울,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소원은 손수 먼지를 닦아내며 12폭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사계절의 풍경이 담긴 그림 속에서 소원은 문득 어머니가 왜 이 병풍을 그리 아끼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수품이 아니라 몰락한 친정에서도 끝내 지켜낸 자존심의 흔적이었더랍니다. 이듬해 봄 소원은 마당에 새로 심은 매화나무 앞에 유모와 나란히 섰습니다. 유모, 어머니도 이 봄을 보고 계실까?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답하였습니다. 보고 계시고 말고 딸이 이리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소원은 그 꽃잎을 가만히 눈으로 좇았습니다. 훗날 이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였습니다. 병풍 속에 숨겨진 진실이 결국 한 소녀의 손으로 밝혀졌으며 늙은 유모의 헌신이 그 곁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이곤 하였답니다. 진실은 아무리 두꺼운 병풍 뒤에 숨어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 나오는 법이라고. 그렇게 그 집안의 봄은 아주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졌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우리 방의 단골 손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나이다. 다음 정가를 기다려 주시어요.